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노티스를 했는데요. 제가 제 방송 커뮤니티에 처음으로 한 3년여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나경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한다. 그래서 좋은 의견 좀 달라라고 제가 이제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한 뭐 1600여 명 정도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뭐 처음 있는 일인데. 그리고 좀 뭘 질문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또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딱 보니까 이제 핵심적인 게 이재명하고 문재인은 왜 안 보내느냐,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나경원 위원장님은 꼭 당 대표를 나와주시고 대권도 좀 노려보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국 현안의 중요한 뉴스들, 특히 어제 이제 김용희가 구속됐고 또 서욱하고 김홍희 해경청장이 이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큰 빅 이슈를 가지고 우리 나경원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주말에 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늘 그냥 좋은 유튜브 방송으로 많은 분들께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전옥현 전 원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너무나 저희 고마운 말씀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요, 이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뭐 사실 위원장이나 마찬가지죠. 뭐 한 말씀,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만 그래도 한 말씀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뭐 장관들도 위원으로 한 7명쯤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부총리급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역량이라든가 활동량으로 보면 뭐 위원장 이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뭐, 네, 대통령 직속 대통령께서 위원장인 위원회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 저출산 고령사회 이 인구 문제는 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내일을 만들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아젠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네. 10년 후면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기반, 네. 또 그리고 건강을 챙겨드리는 거, 이 두 가지, 일할 수 있는 기반, 건강을 챙겨드리는 거, 이 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네.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고 없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아젠다이고요. 그동안 뭐 저출산 뭐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얼마를 썼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전 늘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요새 모자를 많이 썼어요. 하나는 기후 환경 대사, 예. 대외직 증명대사로 임명을 받고, 네. 또 이번에 이집트에서 있는 컵27이라고 네. UN 기후변화 총회에 대통령 특사로 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한마디로 고맙습니다. 뭐 인구 문제와 기후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이고 네. 국제사회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예. 문제는 사실은 인류의 미래 문제하고도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중요한 아젠다이니만큼 챙겨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 부분 챙기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뭐 우리 이제 그 나경원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앞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대권도 좀 나와라, 이렇게 지금 이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저출산 거기를 맡다 보니까 그러면 당 대표 어떻게 갔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뭐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국내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은 사실 이제 국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저출산 문제 극복하려면 이제 국제적인 맥락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국제 무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뛰고 외통위원장까지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마침 지금 이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이제 불명예를 안고 떠나는 그런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대처, 또 독일에서는 메르켈. 근데 우리 한국은 뭐 약간 불행하게도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다고 한다면 뭐 단순하게 당 대표뿐만이 아니고 이 차기 대권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젠더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거를 극복하는 또 앞에 최초가 한번 붙는 그런 거를 한번 꿈에 갖고 계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아니,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은 늘 국가를 위한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내가 어떤 자리를 한다기보다는, 국가를 위한 생각을 하고 그를 향해서 일을 하다 보면 네,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또 그 기회가 그 시대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어울리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저는 정치인은 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사실은 우리가 미래 아젠다, 대한민국 내일의 아젠다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인구와 기후 문제를 살펴보게 되고 거기와 네, 관련돼서 이 우리가 바른 정책으로 네, 대한민국 미래를 잡아갈 수 있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어서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 당 대표 나오냐, 마느냐, 뭐, 온갖 언론 다, 글쎄, 항상 그런데, 언론이요. 딱 부러지게 한 말씀 한번 하시죠. 딱 부러지게. 언론이 뭐 대통령 마음이 실린 거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예, 대통령실에서 교통 정리를 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예, 대통령실에서 뭐 이 임명장 줄 테니 예. 당권 나가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네, 네. 뭐 아직 뭐 이런 당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지금 막 직을 맡았는데 저 당권 나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또 당권은 언제 있을지 모르고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던 사람으로서 네, 또 당이 잘 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성공하는 지름길이고 그렇죠. 그게 또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네. 저희가 다 걱정하는 게 이게 그동안 너무 대한민국이 망가져서 저는 뭐 최근에 이 한미일 군사훈련 갖고도 친일 몰이를 하는 걸 보고요. 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가졌는데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려면 5년 갖고는 부족하다. 네, 다시 한번 정권 창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정말 정당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런 우리 당이 잘 돼가는 길에는 예. 늘 관심과 또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것이 있다면 역할을 하겠다. 예. 이런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저 썸네일에다가 나경원 저 위원장 당권 도전 선언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요.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말고요. 예, 네, 예. 그리고 김종인 충분히 위원장님, 제 예. 마음이 전달되었을 예,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침 이 인터뷰이기 때문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말에는 늦잠 자잖아요. 그래서 좀 활기차게 웃으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 김종인 전에 비대위원장이 친윤은 안 네. 된다, 당 대표,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친윤, 비윤, 반윤 막 지금 저도 그러던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늘 이런 분류 갖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에 족쇄가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친윤은 안 된다가 아니라 예. 저는 예,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은 안 된다. 예, 예, 이게 왜냐하면요. 예, 지금은 저희가 일심 단결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정말 대동단결해야 될 겁니다. 제가 예. 얼마 전에 원외위원장들을 대통령실에서 초청해 갖고 예, 이제 오찬하는데 제가 건배사를 뭐 일종의 이제 말씀을 뭐 인사말을 했는데요. 예, 신문에 그 사진 나왔어요. 예,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 오늘 뭐 탄핵 집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 취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 흔들고 있는데 우리 예. 당내에서까지 대통령 흔들면 예, 어떻게 우리 이번 새 정권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일단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친윤이든 비윤이든 반윤이든. 예, 예. 저는 그래서 친윤은 안 된다. 에 대해서 논평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 흔드는 사람은 안 된다. 저는 지난 6개월 저희 정당의 지지가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지가 떨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은 당내 갈등이 뭐 아주 국민들 예. 불성사납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기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 흔드는 세력, 예. 대통령 흔드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천석 칼럼을 보면, 이제 진정한 보수주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예, 무질서의 해이를 좀, 극복하려면은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된다. 그래서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이제 일종의 지난 5년간, 이 대한민국을 무질서로 이제 빠뜨려 놨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주의가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지금 이 야권의 경우에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벌써 촛불 집회, 탄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여권에서 맞대응하는 오늘 이제 집회가 또 열리거든요. 네, 그런 예, 집회가 그렇더라고요. 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한번 해주시죠. 뭐 저는 그런 맞대응 집회가 있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네. 좋은 정말 말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말이죠. 이제 이 대장동, 그다음에 예, 이제 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어제 이제 서욱하고, 그다음에 이 김홍희 해경청장 구속됐어요. 새벽에. 그리고 이제 네, 예, 김용도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 김용 구속의 결정타가 유동규가 이제 돈을 8억 4천여만 원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 이제 어제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유동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파 껍질은 아무리 벗기고 이제 많이 벗겨도 결국은 속살이 드러난다. 속이 나온다. 예,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기자회견한 걸 봤는데 정말 전체가 다 재미있더라. 예. 음, 그리고 남이 지은 죄가 저 정도인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그걸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이재명이라는 이름 주어를 안 붙여서 그러지. 이재명 너 다 내가 깔 거야. 너는 지은 죄가 많잖아. 이런 얘기로 저는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 이 진실이 밝혀지는 걸 보면서 음. 지난 정권 교체 우리가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예.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저희가 서두를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음. 자연스럽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더 또 단단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곧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원석인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국감장에서 얘기한 걸 보면, 물론 뭐 사람마다 다 이제 성격의 차이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지 운영의 철학의 생각도 차이가 있지만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지금 시기적인 어떤 시급성 이런 거를 볼 때 이러한 민감한 이슈, 예를 들어서 문정권의 이런 비리와 관련된 뭐 서해 공무원이라든가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일단 워딩 자체는 지나치게 좋게 얘기하면 부드럽게 그러니까 외유 내강형이고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 정권 교체해준 국민들 정서를 좀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좀 연약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많은 수식을 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보고 우리 국민 여론들 그다음에 칼럼들 뭐 사설들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러한 입장이 과연 민심이라 그럴까요? 큰 우리 여권의 흐름에 부합하는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러면 뭐 저도 그래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 수사 안 한다는 얘기네. 이렇게 딱 단정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저는 위원장님은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예, 한 이야기를 예, 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네. 아니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전 갖다 버린 사건이고 그렇죠. 게다가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가 왜곡한 거 아닙니까? 네, 104건이나 자료를 삭제하면서 이제 그렇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해경청장이 구속되고 네. 그리고 저 국방장관이 구속됐는데 음,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음.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보고 예, 예, 그 밝혀진 진실에 따라서 예. 우리 다음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고요. 뭐 시간이 없으시니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뭐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네, 워낙 뭐 이 국내 문제라든가 또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박식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술핵 배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 또 언론에서 상당히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예, 엊그제 골드버그 주한비 대사가 가는 클럽에서 이 전술핵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거 너무나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한 것 같았는데 오늘 미국 국무부 이렇게 예, 얘기해서 보면 너무 뭐 맥락이 잘못됐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세요? 예. 예. 미국으로서도 지금 뭐 어쨌든 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네. 일종의 이제 핵 도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것을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백악관의 어제 발표를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핵 확장 억제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새로운 우리의 이 방어 능력, 대응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또는 우리 자체 핵 개발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또 이것이 정치 외교적으로도 미국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견인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저도 어제 이제 골드버그 얘기를 보면 아니 뭐 상시 배치도 안 하겠다, 전술핵도 안 하겠다. 그러면 뭐 미국 공약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뭐 상황은 물론 다르지만 그 옛날하고 아니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은 나라가 결국은 그게 미국 아니에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지금 골드버그 대사가 얘기한 거는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 체결할 때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미국이 굉장히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미 정부가 그 맥락 잘못됐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좀 다행이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지금 전술핵이 마치 이 NPT 체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NPT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핵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가 늘어나는 게 NPT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술핵을 갖다 놓는 것은 한국이 전술핵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소유권은 여전히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하나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도 미국 전문가들 뭐 당연히 알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토 핵 공유가 됐든 전술핵 재배치가 됐든 아주 보다 더 심층적인 한미 간의 비밀리의 비공개적인 이 논의는 아주 깊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한테 정말 답이고요. 그것이 경제동맹, 안보동맹에서 다 이루어져야지 저희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 또 경제안보적으로 저는 앞으로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뭐 어제 백악관의 발표를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더 밀접한 대화와 또 협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안 올라가지고 되게 답답해하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 많은데요. 그 윤 대통령한테 좀 조언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조언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저희 모두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회도 거야죠. 그다음에 언론이 안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정말 민노총이 아직도 장악되어 있어서 언론의 모든 이렇게 우리가 뭐 어미 하나 또 그리고 패널 구성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사실 언론 환경은 지극히 나쁘다. 80대 20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저희가 더 능력을 보이고 더 잘해야 되는 것은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 또 대한민국을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마음 더 모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예, 오늘 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뭐 하여튼 뭐 항상 나라를 위한 그 걱정에서는 제가 보기에 우리 나경원 위원장이 따라갈 만한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국민들 기대가 많이 크니까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혁혁한 그 실적을 쌓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네. 지금까지요, 우리 나경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경원 위원장님 또 시간이 나시면은 더러 한 번씩 모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나경원 위원장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중요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아침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서욱 저도 어제 이 밤에 김용 구속되는 것까지는 제가 보도를 해드리고 잤는데 그 이후로 서욱하고 김홍희도 구속이 됐어요.
서욱하고 이제 김웅이 구속됐다는 얘기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서 그동안에 언론에 나왔던 이 보도 내용들, 의혹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원에 의해서 사실로 확인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욱의 경우에는 뭐 근본적으로 이 월북몰이 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첩보는 이 제거하라. 그래서 군 첩보에서 60건을 삭제하라는 것이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됐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이 김홍희 해경청장도 월북몰이와 관련해서 이 안보실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결론을 내려서 이 국민들에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 조끼와 관련해 가지고는 나는 안봉건도 하겠다라고 하는 감사원의 이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이 법원에 의해서 전부 다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보면 말이죠. 이번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남아있는 게 박지원하고요, 서훈인데, 이 사람들도 구속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한 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원에 의해서 다 일단은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의혹, 이런 혐의 가능성,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법원으로부터 긍정적인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연쇄적인 구속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죠. 지금 이제 김재남,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김재남이가 누구냐면요, 이 한국원자력안전대단 이사장인데,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에서요, 아주 그냥 요직이란 요직은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19대 총선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5번으로 입성했으니까, 통진당 하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정당이다. 이래서 헌재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종북 성향이 강한 사람이냐,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조선일보 보도에 아주 잘 정리가 됐는데, 저도 여러분께 한번 이제 언급한 바 있는데요. 어제 이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1심회가 적발이 됐는데, 여기에 말이죠, 이 김재남 이사장의 이름이 31번이나 등장하고, 이 1심회 사건과 관련해서 이 판결문에 그러니까 31번씩이나 등장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이 미국의 핵 잠수함인 로스앤젤레스호가 우리 국내 진해항에 입항한다라는 정보를 1심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 북한에 보고하는 이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간첩질을 한 걸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도 이제 문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이 됐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요.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후환경 비서관, 그 다음에는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까지 지냈어요. 그러다가 작년 6월에 퇴직해가지고 금년 2월에 알박기 인사로 이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맡았는데, 원자력안전재단은 무지하게 중요한 이런 이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인데, 자, 그러면은 이 정부 공무원이요, 이 3급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이 신원조회를 최종적으로 어디서 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종북 성향이 강한 인물이 그야말로 권력 핵심부의 핵심이라고 하는 청와대에 수석 비서관으로까지 임명이 됐는데, 이때 국정원의 신원조회 결과가 과연 어떻게 돼 있느냐, 이 결과 보고서하고 신원조회 보고서에 이런 종북 성향이 제대로 돼 있었는지, 그리고 종북 성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임명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서 고발 또는 감사원에서의 감사가 필요해서, 다시는 말이죠, 이런 종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정부 요직에 발탁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께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이하고 이 김용, 그 다음에 정진상, 이런 사람들은 경기 동부연합, 말하자면 연합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받는 기사들이 많이 나온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좌파하고는 협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하고 전부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후속 이 보도도, 우리 취재기자들도 이 언론인들도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취재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김용이 이제 이게 유동규한테 돈을 받아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욱이가 이제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욱하고 남욱이가 김용한테 유동규를 통해서 부탁한 청탁 내용이 뭐냐? 안양에 있는 이제 탄약고가 있는데요. 이 안양에 있는 탄약고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 로비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단순하게 이 8억 4천여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거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걸 보면 말이에요. 남호이가 경기지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안양에 있는 군 탄약군을 이전해 달라라는 청탁을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에게 전달했다. 이런 정황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안양 군 탄약고 상당히 이 안양시에서는요, 이거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갖고 있고 또 이 박당동 일대, 그러니까 312만 평방미터니까 한 100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부지예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는요, 본래 이제 스마트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이 복합단지 조성 비만도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 2조 원은 그야말로 대장동에 또 몇 배가 되는 대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김용한테 한 8억 원 줘놓고 또 대장동에서 지금 남욱 같은 경우 1,007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면요. 아마 뭐 한 1조 가까이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이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이 스마트 이 안양 군 탄약고 이전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리를 남욱과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꿈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또 다른 제2의 대장동, 제2의 우일의 신도시 사업과 같은 비리 의혹으로 갈 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일단은 민간 사업자들 공모를 냈다가 이 공모를 취소한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스마트 복합 도시, 복합 스마트 시티 이 건설 사업은 재개될 상황이 있는데 그 재개되기 이전에 말이죠. 이 유동규와 남욱 이런 대장동 일당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개입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필요하다. 이거를 해놓고 이 스마트 이 사업을 갖다가 이 안양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